전 너무 참 놀라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출연자분들을 다 만나기 전에 주역 타로를 뽑아보셨었는데 그게 최종 커플로 이어진 유일한 사례이신 것 같아요. 저 보기 전에 뽑았는데 그게 진짜 만나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이제 맞았고 결과적으로도 되게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셨는데요. 선생님은 이번에 정확하게 맞추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저는 카드를 뽑을 때 이렇게 쑥쑥쑥쑥 뽑는 것보다는 굉장히 카드 한 장 한 장에 되게 집중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내담자와 만날 때는 차가운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뽑을 때는 그런 신호를 주는 카드를 저는 주로 뽑으려고 하고, 그래서 좀 카드 자체를 뽑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렇게 좀 진지하게 정성껏 진심으로 카드를 뽑다 보니까 그게 좀 맞게 나왔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허심이라고 나와요. 내가 어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질문만 생각하면서 타로를 되게 정성껏 뽑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좀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이번 방송 자체가 좋았던 기회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점을 치고 나면 내담자가 다시 방문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 근데 신들린 연애 출연하면서 처음에 내가 뽑았던 카드의 흐름과 마지막에 내가 뽑았던 점들이 맞아떨어진 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솔직히 소름 끼친 점이 있었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체커가 된 분이랑 그리고 그 전날 데이트 한 분이랑 이렇게 뭔가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카드가 얘기해줬고, 뭐 물론 그 하우스 안에서 제가 산통을 뽑았을 때 좋지 않은 카드가 나올 때가 꽤 있었어요. 신기했던 점은 하우스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뽑았던 카드가, 그 출연자분의 카드가 지화명이라고 나왔어요. 지화명인 해가 지고 밝음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진 카드인데, 지금 내일의 상황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주역의 의미처럼 힘듦이 가고 좋은 게 온다고 하는 것처럼 잘 풀이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속마음에 관해서가 많은 분들이 이제 타로를 통해서 물으시는 질문인데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주로 지금 연애가 잘 흘러간다기보다는 어떠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거나 상대와 좀 이어지기 전이라거나 이어지고 싶을 때 많이 상담을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뽑았을 때 상대의 상황과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연애 상담을 할 때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선 타로 리더로서 타로가 해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저만의 해설법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상담사로서 상대를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처신하는 게 좀 더 현명하게 대할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우선 주역이 이야기해주는 부분은 공부를 하고 타로가 이야기해주는 부분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만, 상대방에 접근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처신하고 어떻게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는 저의 그 연애 경험과 연애에 관련된 책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남자기 때문에 주위에 친구들도 남성분들이 많고, 그렇기에 상대가 접근했을 때, 행동했을 때 남성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떨 때 마음이 좀 더 끌려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지에 대해서 남성의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분에게 대하면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더 마음을 열 수도 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한 달 전쯤에 상담을 할 때 내담자분께서 지금 만나는 상대와 뭔가 연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 자체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 뭔가 정말 사귀고 결혼까지 보는 입장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썸 타는 흐름이 계속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답답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를 뽑았을 때 풍수환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풍수환 자체는 이렇게 이리저리 흩어지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한테 상대방께서는 지금 집중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또 봤을 때는 내면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이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대방의 지금의 그런 진지한 관계를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난주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졌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조차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상담사로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역을 점치는 방법이 주역 타로라는 것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는 산가지로 작계를 하거나 아니면 산통점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산통점으로 많이 해주신 게 방송에 나왔는데 주역 타로랑 산통점의 차이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흐름이나 상대의 속마음이나 좀 디테일한 걸 봤을 때는 주역 타로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산통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운세나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점이나 그날의 흐름, 그런 것들을 단순 명료하게 볼 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그 하우스 안에서도 산통점을 저도 뒤에서 살짝 봤어요. 그럴 때 저에게 화천대유가 나왔던 날도 있고, 화천대유 되게 좋은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것들이 나왔던 날은 실질적으로 되게 좋은 흐름으로 갔었어요. 산통점은 선생님이 오늘의 운세는 간결하게 명쾌하게 보기에 좋다고 해주셨는데 상대방 속마음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 속마음이 어떤지 상혁 선생님의 이 신통한 산통점 한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봐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산통점으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타로로요. 1번부터 한 4번까지 생각을 하시고 원하는 숫자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계세요. 생각하셨나요? 4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분의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서, 지금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활의서합. 활의서합이라는 괴가 나왔거든요. 활의서합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둘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활의서합 같은 경우에는 괴상 자체가 입 안에 음식물이 껴있는 듯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방해물이 우리 사이에 있다. 그치만 이 방해물 자체를 씹어서 넘기면 일이 원활하게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4번 분께서는 상대방과 뭔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결해 가는 게 좋다고 이 산통점 활의서합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3번 분의 상대방의 속마음 산통점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수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다 의미가 좋은 카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라이브이기 때문에, 수산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깊은 물과 높은 산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건 카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대방이 놓여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대방의 내면이 될 수도 있고 외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수상권을 봤을 때는 상대방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게 좀 어렵고 스스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상권이 나왔을 때는 제가 내담자 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상대방을 내가 좀 원하는 관계로 지금 되지 않는다고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상대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서 원만하게 넘어가는 게 필요할 시기일 것 같다라고 저는 수상건의 카드가 나왔다면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분의 산통점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허심, 뭔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가지는데 허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번 분의 산통점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뇌지혜. 뇌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자가 기쁠 예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그 사람 속마음은 지금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지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시작하고 잘 흘러갈 수 있는 원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이번 분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설렘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께서는 즐거운 관계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산통점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허심, 설레.
1번 분의 산통의 괴는 살뢰이가 나왔는데 이 살뢰이 자체는 활해서합이랑 비슷한 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활해서합은 가운데에 양효가 껴 있어서 뭔가 음식물이 껴 있다고 얘기하면 살뢰이는 괴의 모양으로 본다면 입을 상징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기르고 자신을 키우는 자신의 그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 1번 분의 상대의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애나 이런 부분보다는 나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그런 커리어 쪽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의 상대의 속마음은 지금 나에게는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 상대방의 직업,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절실한 하루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번 분은 산뢰이가 나왔습니다.